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흰 공, 검은 공 9개가 들어있네요. 주머니에서 7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이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흰 공이 3개 이상 나와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3개 이상이다라고 되는데요. 그럼 몇 개가 되죠? 뭐 3개 꺼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흰공 개수 자체가 뭐 4개니까 4개 이상은 또 불가능합니다. 4개 나올 확률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체 공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7개의 공을 선택하는 거니까 9 콤비네이션 7 처리해주면 되겠고, 흰 공을 3개를 꺼낸다. 그렇다면 뭐 검은 공도 좀 몇 개를 꺼내야 되겠죠. 뭐 검은 공 4개를 꺼내야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 흰 공을 4개를 꺼낸다는 얘기는 검은 공을 또 3개를 꺼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9 콤비네이션 7은 9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니까 9, 8에다가 2로 나누니까 4고 36이 되겠는데요. 36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4 콤비네이션 3, 4에다가 5 콤비네이션 4, 5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은 뭐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6분의 30 이런 형태 계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호, 6, 5, 36, 6은 36 해서 정답은 뭐 6분의 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뭐 식의 사용, 뭐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3보다 큰 확률, 표를 좀 연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7개의 공을 꺼는데 뭐 흰 공 개수 자체는 없을 수도 있나요? 뭐 검은 공이 5개밖에 없으니까 변수 자체는 1, 2, 3, 4 4개가 되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특히 이제 3보다 클 때 확률을 3일 때 4일 때 나눠서 각각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 2, 3, 4, 5 5개의 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아서 그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x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자, 그냥 숫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균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죠? 평균을 구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돼서 뭐 5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니까 평균이 3이거든요. 하나 꺼낼 때 평균이 3 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뭐 두 수를 뽑아서 그 합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 하나를 뽑는 거를 기준으로 해준다면 두 수를 뽑는 것은 뭐 2x의 변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합해서 6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뭐 이렇게 좀 뽑을 때 그 경우를 뭐 다 계산해 가지고, 그럼 변수 자체가 뭐 3부터 그다음에 4, 5 뽑아서 9까지 이렇게 변수 4, 5, 6, 7, 8, 9 이렇게 변수들을 뭐 다 만들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자,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5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니까 10가지가 되겠고, 이런 거 한 가지 되겠고, 4가 나오는 경우는 1, 3, 5가 나오는 경우가 뭐 1, 4에다가 2, 3에서 2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8 나오는 경우는 뭐 여기 또 한 가지가 되겠고, 7 나오는 경우가 2, 5, 3, 4에서 또 2가지 이런 형태. 됐습니까? 6 나오는 경우는 또 몇 가지가 되나요? 그럼 또 2가지가 되나요?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서 뭐 처리하더라도 뭐 대칭 구조 뭐 형태로 좀 될 거고, 충분히 좀 풀이 가능한, 뭐 평균은 그냥 기존 구한 거에 대한 2배도 된다라는 이런 거하고 일치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좀 x가 변수고 위고, 와,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와, 뭐 확률의 합은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서 풀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결국은 뭐 다 설명드렸네요. 됐죠? 자, 이번 문제의 형태, 표 만들어가는 과정 부분들의 이제 일부가 좀 돼 있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그냥 평균 구해가는 부분들이 얼마냐, 뭐 그런 거를 좀 살짝 뭐 두 수를 뽑았다라는 형태로 응용된 문제니까 좀 대체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와 같을 때 a, b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확률이 총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1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 이렇게 계산 결과면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a는 이게 좀 얼마가요? 6분의 5 되는 건가요? 1 마이너스 6분의 5 이런 형태가 처리된 거니까 뭐 a 값은 가볍게 또 6분의 1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a 값 나왔고 b 값 쉽게 나왔으니까 뭐 더하기 해서 뭐 정답은 뭐 6분의 7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하여 좌표 평면의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확률 변수 x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와, 표를 좀 만들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거리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좌표들을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원점이라고 쳤을 때 되죠? 1, 2 이런 형태로 해서 뭐 1, 2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거리 제곱이라고 했는데요. 변수들을 좀 열심히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0이 있을 것 같고요. 1, 2 와, 그럼 뭐 3은 없는 건가요? 뭐 좀 알아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점들은 몇 개가 있냐면요. 뭐 이쪽에서 뭐 5개 있으니까 25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은 좀 1개가 다 있으니까 뭐 가볍게 끝났고, 거리가 1 되는 지점들 좀 찾아가야 되는데 1 되는 지점들은 이런 곳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거리 1 되는 지점 이런 부분들은 뭐 4개가 되겠고 찾았고요. 거리가 2 되는 지점들은 이건 뭐 거리의 제곱이니까 뭐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1,1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4개가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이제 거리들은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좀 잘 생각해서 거리들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리가 3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형태에서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뭐 4가 되겠고, 5는 4, 1이 있으니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6, 7, 3, 4,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합 1해가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4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럼 어디 위치냐면은 자, 이런 곳이 되겠죠. 이런 곳이 이렇게 거리가 2 되는 위치, 2를 이제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4가지가 되겠고요. 자, 5 되는 경우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5 되는 경우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5 되려면은 2,1 처리되는 거니까 2,1 이런 곳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칭 구조를 또 있겠고요. 대칭 구조도 있겠고 그 다음에 1,2가 있죠. 또 있고 와우, 이게 좀 많습니다. 8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8은 이 2루트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이제 4개가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 됐습니까? 자, 이게 계산 결과 맞나요? 38, 24, 25 맞죠? 와, 드디어 이제 표를 좀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때 뭐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평균부터 좀 차곡차곡 좀 차분하게 좀 진행해야 되겠죠. 평균 25분에 쫙 해서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데, 여기 곱하기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4가 공통이니까 4를 공통 끄집어내고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여기 이제 뭐 4 곱하기 였으니까 5, 2,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수가 그나마 조금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그래도 뭐 계산 좀 잘 해야 되는데 됩니까? 이 부분들이 계산해지면 10에다가 5 되니까 25네요. 오호, 가볍게 그러면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25분에 똑같이 또 4는 또 공통이고요. 위에 변수 제곱하면 1, 변수 제곱하면 4, 변수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25에다가 그 다음에 또 아직도 2를 곱하게 되니까 50에다가 88, 64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뭐 계산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해주면은 25분에 4 곱하기, 자, 여기가 계산이 되면 70에 80 되는 거죠. 85에다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0 이제 135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약분을 좀 열심히 좀 잘 해야 되겠죠. 5,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25, 7, 35 이렇게 27 이렇게 쳐야 되겠군요. 계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분산을 좀 구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이 산수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분의 4 곱하기 27 일단 써고요. 평균의 제곱이니까 16제곱을 해야 되겠죠. 16제곱 16제곱이나 16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4제곱해서.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은 뭐 일단 4를 공통 끄집어내고요. 5분의 27,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가 나왔으니까 4가 되는데 통분하게 되면 5분의 20이 되겠죠. 2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분의 4, 7, 28 이렇게 처리돼서 분산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5분의 28, 이것도 고쳐야 되네요. 자, 이것도 참 5, 25, 5, 6, 30 그럼 5.6이 답이 되겠죠? 5.6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형태. 자, 표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가야 되는 뭐 이산화확률 분포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식을 좀 쭉 써줬는데요. 와, 표 만드는 거에서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좌표를 잡아가지고 일일이 이제 조사들을 해서 표를 좀 완성해 가는 과정. 와, 이 부분만 하더라도 좀 신경 쓰이는데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와, 저도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산수를 좀 바르게 했겠죠. 자, 바르게 했으려고 좀 확신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자, 어쨌든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좀 반드시 익혀야 될 그런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습을 통해서 좀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4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주머니 속에 자연수 1, 2, 3, 4에서부터 뭐 K까지 쭉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개수는 또 좀 더 이렇게 또 거꾸로 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적혀 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다음에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해갈 때 K 값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이 뭐 전체가 몇 개 들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x일 때의 확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주어진 부분에서 뭐 x의 뭐 개수가 되는 거니까요. 뭐 개수 자체가 이제 위에 숫자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기가 1이고 개수가 이제 k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2일 때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k-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 뭐 사실 뭐 두 숫자를 이렇게 합하게 되면 뭐 k 플러스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좀 되겠습니다. 그죠? 개수가 자체에서 k에서부터 줄어 들어가는 건데 얼마를 줄여가야 되냐? 뭐 x-1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 그럼 여기 이제 전체 개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로 확률이 써지겠다. 전체 개수가 이제 되는 가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부터 k까지 합이라면 우리가 뭐 시그마 k, k는 1부터 이거 k라고 하고 또 k까지 하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형태들이니까 뭐 2분의 k의 k 플러스 1 우리가 뭐 이제 수열 파트에서 배웠던 가장 등차수열의 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꼴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x에다가 방금 계산한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변수 자체가 아까 구해간 걸 뭐 조금 더 그럴싸하게 쓰게 되면 k-1 빼기 x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죠. 그런 형태가 좀 써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시그마 붙여져 있는 부분 이제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공통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바깥으로 좀 이렇게 꺼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 부분 바깥으로 좀 나가서 좀 그럴싸하게 쓰면 k 플러스 1분의 2로 이렇게 써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전개해주면 시그마 k-1 x 빼기 x 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k 플러스 1분의 2 처리가 돼 있고, 이거 완전 수열 문제인데요. k-1 있겠고, 자, 요 부분들이 이제 시그마 k 되니까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이 부분 좀 미스라는데요. k 플러스 1입니다. 오호, 옮겨 적기도 안 되네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시그마 k 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6분의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kk 플러스 1 이 부분들 kk 플러스 이 부분들 약분해서 좀 사라지겠고, 그 다음에 또 2를 또 곱하기 하게 되면요, 이쪽에 k 플러스 1 여기 하나 남고 여기는 1은 나왔으니까 3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3분의 통분하게 되면 3k에서 2k를 빼니까 k가 되겠고 3-1 해주니까 2가 돼서 3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형태가 좀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열심히 계산하는 부분이 이제 나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드디어 평균을 구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대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처리될 부분들은 3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또 변형되는 거 다시 당연하겠고, 그렇다면 3배에 3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계산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3은 결과가 15다라고 처리되는 그런 내용. 약분하고 k 플러스 2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가서 좀 처리해주면 뭐 10이었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해서 또 k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답까지 일단 좀 가야 되겠습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식 fk, gk 다에 해당하는 것은 뭐 k 값은 1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뭐 p라고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에 해당하는 식이 뭐였나요? 이 부분이었나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그러면 fk 이 부분들이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된 이 부분들인데, f 10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2분의 그러니까 55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k가 나중에 3분의 이렇게 처리된 거죠. gk 이렇게 된 부분들이 3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도 10을 대입해달라 그러면 3, 4,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4가 풀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5하고 4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더하기 해서 59를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초반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공 숫자가 적힌 부분들, 공 개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확률은 이제 전체 개수는 뭐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뭐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고, 분차 부분들 뭐 이제 가령 x개의 x 번호를 좀 꺼내볼 때 뭐 가령 2를 끄집어낼 때는 저 k-1개 이런 식이죠. 3 끄집어낸다 그럴 때는 이제 확률이 뭐 k-2 돼야 되는데, 뭐 특징은 좀 잘 살펴가게 되면 뭐 여기 있는 개수하고 공 넘버하고 합치면 k+1 되는 그런 형태인데, 뭐 k에서부터 좀 빼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k-에 x-1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좀 정리해주면 이제 k+1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이제 분차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위에서 구했던 이 식에다가 x를 곱하기 한 거였고, 가 부분들은 뭐 바깥으로 이제 공통 형태로 튀어나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 요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x를 곱하기 해준 거니까 그런 식들 써져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간만에 또 시그마 계산들을 좀 하는 부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시그마 k 제곱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뭐 그냥 그럭저럭 좀 하다 보면 좀 나오는데 이게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 형태는 아니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충분히 좀 많이 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연속 확률 변수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 넓이 구해간 이 부분들이 뭐 확률이다라는 개념이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림을 보니까 뭐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다 그려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체 넓이가 가볍게 3k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넓이는 1입니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3분의 1 이렇게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k 값이 7분의 2다. 7분의 2는 지금 이거고 좀 너무 맞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1보다 클 확률, 그림에서 1보다 클 오른쪽에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부분, 3보다 작을 확률, 3보다 작은 쪽의 넓이 구해갈 확률.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가운데 부분들 공통으로 사용되고 양쪽에 있는 이 넓이 부분들이 뭐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같아지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결과가 6분의 5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전문 6 넓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쪽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 삼각형 넓이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이 부분들이 뭐 1에다가 높이가 3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 넓이가 6분의 5가 되죠. 그러면은 전체에서 이 부분 빼는 거니까 6분의 5 되는 니은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확률들을 쭉 가겠다. 그럴 때 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가는 것은 4에서 A를, 이거 뭐예요? 이게 대칭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2에서, 그죠? 4에서 A를 뺀 것보다 클 확률.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고 또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A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이제 뭐 4-A보다 4에서부터 이제 A만큼 온 거니까 대칭 구조로 똑같은 간격만큼 간 거죠. 간 부분에서의 확률들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 확률 구해가는 거라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확률 거꾸로 구해가는 거하고 결과 같겠다. 디귿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속 확률 변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은 뭐냐?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같은 모양에 있어서는 그림 이제 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칭 구조 형태로 좀 그려져 있다. 이런 부분의 좀 특징을 좀 이용하면 좀 더 보기에 있는 OX 문제를 좀 쉽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도 이제 약간 개념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으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1이 나올 확률하고 2가 나올 확률하고 a배를 좀 곱하기 a를 곱하면 결과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항분포라는 것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36번 시행한다 라고 좀 써져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번 일어난다. 3분의 2가 한 번 일어나겠고 3분의 1이 35번 일어나는 그런 확률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두 번 일어난다는 얘기는 36 컨벤션 2가 되겠고,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에 30 그러면 34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 이곳에 이제 a를 곱하기 한 결과가 서로 이제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요 약분을 좀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제 3분의 1 이렇게 하나가 남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약분하게 되면 또 여기 좀 지워주면서 3분의 2가 하나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6 되겠고, 이곳에 남아있는 부분이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죠. 이곳은 a 남아있고 36 곱하기 35 나누기 2, 1 이렇게. 그 다음에 저 3분의 1이 있었죠.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약분을 좀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36 이렇게 소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좀 약분, 2도 약분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35a가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값 35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고민했던 것보다는 좀 쉽게 좀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는 맨 처음 시작할 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이런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항분포라는 전제 조건 딱 읽으면서 이제 사실 무지무지 고마운 거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라고 해서 독립시행 이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다라는 이런 판단, 요 내용까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이제 연산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개념 설정해 가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두 학생 A와 B가 각각 주사일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두 눈의 수의 차가 2보다 크면 A가 2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번 반복했을 때 A와 B가 얻은 점수의 합의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좀 더 좀 어쨌든 뭐 A가 점수를 얻는지 B가 얻는지 이런 것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주사위를 던졌는데요, 눈의 차가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러면 눈의 차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좀 조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1이 나오게 되면 차가 3 된다는 이야기는 뭐 4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3 차이 나니까 여기가 6까지 되겠고, 그럼 5, 6 이렇게 되는 그런 가지수 서로 이제 자리 바꾸는 그런 형태 되면 이제 6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가 된다는 얘기는 2로에다가 그러면 2, 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뭐 4가지가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5가 될 때는 뭐 1,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1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12가지 36분의 1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확률은 뭐 3분의 1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3분의 1 확률로는 A가 2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12번 시행을 했고요. 12번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12번 이거 똑같은 일 반복하면 그러면 뭐죠?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 4번 부분들은 A가 점수를 얻는 거겠고, 그럼 나머지 8번 부분들은 누가 점수를 얻겠죠? B가 점수를 얻는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가 얻은 점수는 지금 뭐 4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4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8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둘이 얻은 점수의 합계는 몇 점이다? 16점이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뭐 직접 조사를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뭐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대처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택하는 시행을 150번 반복합니다. 무조건 무지하게 많이 하네요. 자,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번 시행을 했습니다. 소수가 적혀있는 카드다. 소수는 2, 3, 5, 그 다음에 얼마나 7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4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확률은 뭐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래서 이항분포식을 좀 깔끔하게 좀 처리해 줬고요. 자, 이때 이제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걸어라. 평균은 뭐 이항분포에서 뭐 NP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거니까 150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은 30에 60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산을 구하게 되게 되면 NPQ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니까 150에 5분의 2에다가 또 5분의 3 이렇게 좀 곱하게 되겠죠. 그럼 뭐 60에다가 5분의 3을 좀 곱하게 하는 건데 12에 3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표준 편차는 당연히 6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둘 더하기 해서 66을 답해달라. 가볍게 또 계산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똑같은 일을 뭐 반복하는 거죠. 카드를 택하는 그런 시행을 150번 반복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 150번 반복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항분포다라는 부분들만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평균 분산을 구하는 이 값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0번입니다.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2x의 분산 그렇게 줬고 12보다 클 확률하고 68보다 12보다 작을 확률 68보다 클 확률 이런 건가요? 자, 이건 뭐 정규분포가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다 이런 부분들을 좀 묻는 내용이 되겠죠. 12보다 작을 이 확률들 질문 던진 거 하고 뭐 확률도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68보다 클 확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숫자의 가운데 12하고 68을 더하기해서 2로 나눈 이 부분들이 평균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70에 8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m값은 뭐 40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2x의 분산이다 라는 얘기는 분산 이렇게 변수 변환 형태에 대한 식인데 이렇게 되면 4배의 분산이다 이런 얘기 되겠고 이 부분들이 뭐 14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분산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4, 3, 12 이렇게 처리됐고 4, 6, 24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분산이 뭐 36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때 이제 뭐 표준 편차를 물어봤으니까요. 표준 편차는 뭐 6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 답 체킹만 좀 정확하게 잘 하면 뭐 46이다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내용에서 이제 정규분포의 뭐 가장 기본적인 성질, 뭐 대칭 구조다라는 그런 내용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뭐 변수 변화는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큰 게 뭐 이렇게 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뭐 대칭 구조라는 사실 하나만 좀 집중해 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 모양. 정규분포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인데 평균에 대해서 이제 대칭 구조죠. x는 m, 당연히죠. m이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의 곡선이다. 맞는 이해가 되겠고요. 곡선과 이건 뭐 정규분포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게 되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겠고, 그죠? 뭐 지금 뭐 전체 넓이니까 확률의 총합 1이다라는 내용 맞는 이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평균에 따라서 y축 방향으로 이게 좀 안타깝네요. 평균이 좀 옮겨 다니면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가니 오른쪽 가냐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좀 이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요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클수록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 평균에서부터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을수록이죠. 작을수록 자료들은 어디에 많다? 평균 주변에 많다 이런 얘기죠.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자료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 가운데 값이 분포 솟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클수록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료 이게 표준 편차가 좀 작을수록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뭐 디귿 리을이 좀 잘못되는 그런 내용. 그럼 뭐 기억 니은 1번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규 분포 모양에 대한 뭐 또 역시 기본적인 틀 모양이니까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뭐 모양을 좀 그려가게 되면 이제 평균이 뭐 50 정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때 변수 55부터 그다음에 어디까지 60까지 이러한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55부터 60까지 이렇게 구해야 하겠지만 사실 이 넓이를 이제 직접 구해갈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의 이제 넓이가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자, 시그마분의 x-m 이 부분들이 있지 않아야 되겠다. 표준 편차가 5로 되어 있으니까 5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평균이 50 나와 있는 거니까 계산하면 50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 가 표준 정규분포의 오이쿠 이때 x 값이 아니죠. 자, 이 z-값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확률이 되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에서요 2하고 1 부분들, 그래서 이제 4, 7, 7, 2에서 3, 4, 1, 3 뺀 이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매우 높은 거죠. 됐습니까? 9, 6에서 빼니까 5가 되겠고 3, 1 이렇게 해서 0.1359 이런 형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뭐 숫자까지 주어져 있고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 요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금속 제품의 강도는 평균이 80 표준표에서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식으로 써가면은 뭐 이렇게 80에 4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런 내용이고요. 뭐 그림 모양으로 살짝 감잡기해서 보게 되면 이제 80이다 이런 형태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6 이상 84 이하이면은 7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뭐 대충 뭐 84 이하 뭐 이런 사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 비율을 정규분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76보다 크거나 같고 8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당연히 표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되게 됐습니까? z값은 시그마가 이제 4가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이 이제 80이니까 80에서 빼면 이제 마이너스 4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플러스 4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뭐 z값의 값을 보면 뭐 절대값이 뭐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형태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에 해당하는 3, 4, 1, 3 이 부분들의 넓이가 좀 몇 배 되겠죠? 2배가 되겠죠? 2배 돼서 이제 6, 8, 2, 6 이렇게 처리되는 이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했습니까?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 뭐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식을 딱 써놓고 나서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식 형태만 맞는 거죠. 기본적인 식 형태인데 그 부분들을 단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수식으로 안 가르쳐주고 이제 문장으로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도 문장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문장을 좀 식으로 이렇게 좀 살짝 좀 바꿔가는 뭐 그런 내용만 좀 처리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정규분포의 가장 또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어떤 품종의 사과는 무게가 500g 이상일 때 특산품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자, 이 품종을 재배하는 과수원의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16이고 표준 편차가 1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규분포 416에 표준 편차가 100 이렇게 따른다. 뭐 그림으로 그리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뭐 416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500g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500g 이상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특산품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확률을 좀 구해야 된다면 x라는 변수 자체가 5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역시 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표준 편차가 100이니까 100분의 처리해야 되겠고요. 와, 500에서 416을 빼면 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6을 빼니까 84가 되는 거예요. 그죠? 84를 좀 더하게 해주면 10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z값이 0.84보다 클 확률 처리가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표에 이런 부분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어진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0.3이다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바깥 부분이니까요. 0.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위에 표도 있는데 이것도 따로 제공하는 건 뭐죠? 자, 이렇게 돼서 뭐 확률들을 구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또 근데 사과를 또 1600개를 가지고 이게 또 열심히 또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 사과 하나하나마다 특산품이 될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또 다시 이항분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항분포는 이제 1600개를 조사하겠다.
자, 이 부분들 그냥 뭐 10분의 2 쓰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충분히 또 자료가 많으면 또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320개 정도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320에다가 또 10분의 그럼 8을 곱하게 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되죠? 16 곱하기 2에다가 8은 또 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은 4, 2,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는 한 320개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352개 이상 나와야 되겠다. 자, 이제 이쪽부터 보게 되면 또 다시 35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정기분포를 또 따라가는 거니까요. x가 352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표준화를 또 거쳐야 되겠죠. 표준화 16분의 352에서 320을 빼니까 3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z값이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 표를 봐야 되겠죠. 0.477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0.5에서 0.477을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22 이렇게 되면 0.0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규분포 문제 중에서 또 갑작스레 또 좀 난이도 최상급 문제 형태처럼 인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곳에서 특상품이 나올 비율들을 이제 열심히 계산해서 구해간 거죠. 비율을 구했는데 이게 이제 뭐 사과 하나하나가 이제 특상품이 될 확률인데요. 이런 사과를 또 1600개를 좀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이항분포를 통해서 연결고리에서 다시 정규분포를 만들고 그 정규분포에서 또 이제 352개 이상 정규분포를 이항분포로 연결시켜서 다시 정규분포로 간다. 뭐 그런 문제 형태가 좀 나온 거니까 만들 수 있는 거의 최상급 문제가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장 한두 개만 추가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뭐 난이도가 막 팍팍 뒤바뀌어가는 뭐 그런 이런 문제 형태로 좀 바뀌어가는 건데, 자,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좀 잘 극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4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 중 전수조사, 전수조사, 전체 모두 다 조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자 용어라서 우리가 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그래도 이제 통계 용어니까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과일의 당도 조사, 모든 과일을 다 조사하게 되면 조사하는데 이제 과일을 좀 다 사용했으면 우리가 먹을 사고가 하나도 없는데요. 전교의 수명 조사, 전부 다 조사하고 나면 사용할 전교가 없겠죠. 자동차 충돌 시험, 모든 자동차 다 충돌 시험 하고 나면은 제대로 된 자동차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수명 조사 이런 것들. 자, 정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중간에 좀 쉬어가는 문제 하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풀면서 좀 이렇게 점수도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함께 합니다. 0, 2,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 3장 중에서 2장 꺼내는 건가요? 가지수가 3 컨베이션 2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3가지 중인데요. 3가지 중에서 평균 구한 것을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x바가 2다. 평균이 2가 된다는 얘기는 0하고 4를 끄집어내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확률은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표본 평균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수 캔 한 개의 용량은 350 표준표자가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중에서 n개를 추출했습니다. 추출했을 때 표준평균이 348.5 이상 351.5 이하일 확률들을 열심히 좀 구해달라. 구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려면 이제 n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봤군요. 좀 정리를 좀 한다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350에 2의 제곱이라는 형태 쭉 이렇게도 그려서 350이다 이렇게 좀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추출했을 때 이렇게 좀 이 확률들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들을 구해달라. 자, 348.5 이상 표본 평균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351.5
이하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본 이야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해 가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냐 뭐 이런 얘기 질문이 들어온 거죠. 어찌 생각하면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z 값을 좀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쓰면 되겠고요. 시그마하고 2.5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351.5에서 350 빼는 거니까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의 값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1.5 떨어져 있죠. 그럼 이제 루트 n분의 2분의 마이너스 1.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냥 z의 절대값 해가지고, 자 산수하면 2분의 지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 4분의 루트 n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의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이 확률 절반으로 나타내지면 2, 4, 8, 2, 9, 18, 2, 8, 2, 16, 그 다음에 2, 7, 24 이렇게 되니까 0.4987, 그러면 z값 3이네요. 즉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칭 구조 모양이었을 때 이쪽에 3까지 확률들을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이 0.9974였나요? 9974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좀 확률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 이 값이 좀 더 커지면 되겠죠? 즉 4분의 루트 4분의 3, 이게 좀 큰일 난데요. 4분의 3 n 이 부분들이 이제 3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형태. 다행히 좀 금방 발견했습니다. 2분의 3, 4분의 3인데, 자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부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약분해 가지고 루트 n이 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n은 그럼 얼마가 되죠?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n이 최소값 이렇게 그러면 16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어이구 3 없어져가지고 12, 144.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바르게 좀 계산해서 가면,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구했을 때 확률을 구해가는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인데, 그 기본적인 문제 패턴 자체도 좀 이렇게 뭐 이게 표준화 가정이 하는 시기쯤 살짝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연산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본 추출했을 때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럼 표준화 가정식 이거 거쳐서 이거 잘 쓰면 되겠죠.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 이제 z값 3보다 좀 커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제 n 부분들 조절해 가는 막 그런 형태가 좀 질문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조금 연산이 좀 살짝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 부분들은 어찌 생각하면 표본 추출한 문제에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 패턴, 뭐 정상적인 문제 유형이니까요.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어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추출가 크기가 좀 다르네요. 크기가 좀 다른 형태로 표본을 추출해서 x바 y바 표본 평균을 구했고요. 확률 밀도 함수 fxgx라고 하겠습니다. 함수 값이 좀 같아지는데 또 확률도 좀 주어져 있고요. 재미난 표현 같은데,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x바의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m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바의 기대값을 구해도 이렇게 같아지는 거라서 사실은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좀 같은 모집단에서 끄집어내는 거니까 평균이 좀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죠. 좀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값 당연히 같아져야 되는 건데 n이 다르니까 좀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하나를 또 그래프를 좀 이렇게 대칭구조 모양들 대칭구조 모양 이렇게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분산 자체죠. 분산 자체가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 자체가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이 n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n2가 좀 크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평균주배 자료가 많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n2가 되겠고, 요 함수식이 그러니까 gx 이런 함수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n1에 해당하는 거겠고, 그럼 fx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FA하고 GA하고 함수값이 좀 같아지는 데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이런 부분이죠. 대칭 구조로 해서 만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A, 이것이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이거 좀 설명 안 드렸는데 주어진 식에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눈으로 보고 했나요? 이제 N2가 좀 이렇게 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A서부터 B까지 P의 확률. 근데 A서부터 B까지가 뭐 사실 대칭 구조니까요. 확률을 봤을 때는 Y라는 변수니까 N2 변수. 그러면 이렇게 좀 둘러싸인 뭐
절반 쪽만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이 이제 0.8에 0.4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반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려진 이 부분들이 이제 0.1이 되겠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좀 볼까요? 예를 들었을 때 A 더하기 B가 128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이 우리가 64였죠? 64 이렇게 처리된 그런 항목이니까,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6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2배에서 12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64일 때, 64가 이제 평균일 때죠. 평균일 때 부분인데, 평균일 때의 함수값, 요거 함수값이 요게 이제 작은 거니까 F64에 해당하고, 여기 부분이 G64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평균일 때의 누가 좀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이 모여있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n 값이 좀 큰 이 부분들이 표준 편차가 작아서 더 큰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x라는 변수 a보다 작을 확률, x라는 변수니까 요 그래프가 되겠고, a보다 작을 확률 요 부분들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요 아랫부분들의 넓이가 0.1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위에 이만큼이 좀 더 있는 거겠죠. 더 있는 거니까 0.1보다 좀 크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그렇다면 요건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기억 니은이 발음이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정규 분포의 의미, 우리가 이제 뭐 추출했을 땐 대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자 요게 좀 이게 달라져서, 그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뭐 모집단하고 그다음에 표본하고 좀 관계에 대한 부분들 학습을 조금 진행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함께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인, 이건 연비에 대한 설명이죠. 연비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00대를 추출했습니다. 추출해서 연비를 조사했더니 짠 나왔다 이런 얘기죠. 뭐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15.8kg에 5.5의 제곱되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n은 1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연비를 모평균, 신뢰도로 95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모평균 추정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신뢰 구간 길이는 우리가 구한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구한 거에다가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땐 신뢰 구간을 직접 이 부분들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x바는 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요 값들만 정확하게 잘 계산해주면 전체적인 계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95%로 추정한다. 아우 감사합니다. z값을 2로 계산하라고 좀 나와있네요. 2배에 원래는 이제 1.96 뭐 이런 형태인데, 그죠? 어우 감사합니다. n도 100 깔끔하게 처리되겠습니다. 5.5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2배 해주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 뭐 1.1이 되는 건가요? 그죠? 뭐 5.5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여기가 11이 되겠죠? 11 이렇게 돼서 11 이렇게 나눠가는 거니까 뭐 1.1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구한 x바 15.8에다가 더하기 1.1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고, 한 번은 뭐 15.8에다가 빼기 1.1 이렇게 계산해주면 우리가 이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값을 좀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16.9 오른쪽만 하나 잘 찾으면 되겠죠? 16.9 4번이 답에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게 신뢰 구간과 관련된 이론이 나오면 이 식, 자, 가장 기본적인 이 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표준화식은 그래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표준화식이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을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또 표준화식에서부터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암기에 좀 연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을 좀 떠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였더니, 자, 신뢰 구간,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신뢰 구간과 관련된 거니까요. m 해서 이제 좀 써놓고 좀 하면 되겠습니다.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 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열심히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 값이 좌측에 있는 것이 a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b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x배로 늘리게 되면 b-a 신뢰 구간 길이가 되는데 b-a는 2분의 1배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b-a를 좀 써놓게 되면요, 뭐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신뢰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요 부분들이 지금 이거 뭐 일정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신뢰도가 일정할 때 뭐 이 부분들은 또 고정된 값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n에 대해서 열심히 조절을 하는 건데, x배 늘렸더니 2분의 1 됐다. 와, 이 부분에 좀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x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2분의 1로 풀려가려면 저 루트 있는 값이 이제 풀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몇 배가 되죠? 4배 4를 좀 대입을 할 때 루트 4 형태가 이제 2로 풀려서 2분의 1배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x 값이 금방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됐고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95%에서 99%로 늘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B-에 또 똑같은 신뢰 구간 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자, 그러면 2배의 뭐 z값이 95% 이렇게 됐을 때는 1.9를 쓰는 거고, 다음에는 2.5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1.9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이제 한번 좀 나오겠고, 2배는 어디 갔죠? 2배에다가 제가 좀 이걸 Z처럼 표시했네요. 아, 바보처럼.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거겠고, 이게 이제 95%고요. 99% 늘린다라는 얘기는 2배에, 또, 왜 자꾸 보게 되죠? 2.5인가요? 2.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은 이렇게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몇 배 늘어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뭐, 루트 n 공통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제 공통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가요? 차이가 몇 배 늘어나냐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뭐 늘어난 차이 부분들을 좀 계산해 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2배 돼 있는 부분이고 2.5에서 1.9를 좀 빼면 되겠죠? 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6이 되는가요? 0.6 이렇게 좀 바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결과가 요 앞에 있는 부분이니까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셨죠? 아, 이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값을 또 이제 y라고 한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좀 x 플러스 y 구한 거죠. 중간에 좀 살짝 좀 보기를 봤는데 좀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또 자, x 값 구했고 y 값 구해졌습니다. 이 둘을 좀 더하기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5.2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신뢰 구간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라면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이 가장 기본식 이 부분들을 기억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제 질문하는 바가 다 이렇게 B-A에 됐으니까 뭐 신뢰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건데, 신뢰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빼기를 해서 이제 2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문제 좀 취지에 맞춰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이 일정할 때 뭐 n 가지고 조절해라. 근데 이제 n 부분들이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요. 4배 되어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튀어나가서 2분의 1은 또 분모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4배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신뢰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z에 해당하는 거니까 95%, 99%이 부분들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차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2.5에서 여기 차를 구해서 만들고, 대신 이게 0.6이라고 답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앞에 곱하기가 있어서 1.2배가 됩니다.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물론 이게 단순히 1.2배가 아니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1.2배 이렇게 된다는 사실. 주어진 식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적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항상 잘 모르면 신뢰 구간과 관련된 기본적인 식에서부터 출발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 한 과목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6. 평균 높은데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1등부터 16등까지 1등급 17등부터 44등까지는 2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1등급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 97점. 와, 잘했는데요. 2등급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명수를 보게 되면요, 정규분포를 쭉 따라가는 건데 평균이 뭐 76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이쪽 확률이 400명 중에서 이제
뭐죠? 97점 받은 학생인가요? 97점 받은 학생이 16등급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률을 따지면은 10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4% 0.04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의 부분들이 이제 1등급을 받은 점수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이제 뭐 평균이 76인데 자, 우리가 이제 2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 등수를 따지게 되면 뭐 자, 400명 중에서 17등부터 44등까지니까요. 44등까지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100분의 11 이렇게 되니까 0.11 이런 형태 되겠죠. 이때 이제 점수를 모르니까 이 점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뭐 주어진 정보들이죠. 정보들을 봤을 때 이쪽이 이제 확률이 0.4 이렇게 되는데 오, 여기를 보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안쪽 부분이 0.46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Z값이 이제 1.75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0.39 주어진 부분 여기 0.1이라고 관련이 있죠. 요게 이제 그럼 이제 Z값이 1.23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서 좀 풀이를 해달라 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평균을 가르쳐줬는데 정규분포, 오호, 표준편차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계산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이론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97점 이상일 확률들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켜갈 때 Z값이 시그마 분의 97 마이너스 7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이 Z값 부분들이 이제 1.7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그마 분의 이게 빼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일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 부분들이 1.75 이렇게 되는데 1.75라는 숫자가 0.75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1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4분의 7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분의 21. 그럼 이제 약분해서 이제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값이 12다 이런 부분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이 값을 좀 몰라서 이 값을 뭐 아이고 x라고 썼는데 그러면 식 들어가 보니까 k라고 좀 써놓을까요? 이렇게 되니까 x 값이 k보다 클 확률 열심히 구했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확률들이 지금 얼마가 된다? 0.11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때 그러면 또 표준화 과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시그마 분의 k-76이었죠. 평균 76 한 이 결과 이 부분들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겠다? Z값이 아까 1.23 이렇게 구해놨죠. 1.23이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K값이라는 것은 76 더하기 시그마 값 12 구했으니까요. 1.23 곱하기 12 해서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와우, 열심히 산수해야 되는데 1, 2, 3 곱하기 1, 2 해주면은 2, 4, 6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 4, 7, 6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14.76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주니까 80에 90이 되네요. 90.76 이렇게 처리되겠죠? 점수는 90.7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90.76을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우리가 뭐 정수 파트로 되어 있다면 뭐 91점 이렇게 답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은 뭐 주관식 형태라서 그냥 뭐 90.76을 답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등급 받은 최저 점수 이게 좀 여기 점수들이 그렇게 탁탁 이제 76, 97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뭐 91점 이렇게 좀 반올림 해가지고 써줘야 되는 건지 90.76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들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좀 이제 깔끔하게 해서 그럼 뭐 90.76을 이제 답해가면 되겠죠.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1등급 받으려면 그다음에 2등급 받으려면 이렇게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뭐 실제 상황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문제인데 좀 너무 리얼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가요? 자,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97점 받는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지금 표준화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그마 값이 좀 제공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뭐 확률에서 이제 0.04 되는 확률의 Z값이 이제 1.75라는 사실 이 부분들 여기 좀 적용해 가지고요.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시그마를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또 이제 1.23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최저 점수를 좀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 흐름틀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뭐 표준화하고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에서 이거 의미하고 이런 부분들만 조금 챙겨서 연결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과자 하나의 무게는 평균 표준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과자 4개를 묶어서 요런 거는 뭐 샘플 표본이죠. 표본 4개를 묶어서 판매하는데 무게가 760 이하이면 불량품을 판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760은 4개짜리니까요 뭐 4로 나누게 해주면 4일은 4에다가 30이니까 190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20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190 이하가 되게 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190 이하일 확률들 이제 불량일 확률이 되겠죠. 불량일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화 과정을 또 열심히 거쳐야 되죠. 4개의 세트를 묻혔으니까 루트 4분의 표준 편차는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19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되는 이런 형태니까 그렇다면 뭐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일 때 확률이 0.48.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 0.02 이렇게 형태가 처리해지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확률이다. 뭐 불량일 확률이 좀 나왔습니다. 자, 1000개의 세트 합격 1000개 중에서 합격품인 세트이겠어요. 합격품이면은 그럼 얼마가 되겠죠? 합격할 확률은 그럼 0.98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조사하는 거니까 뭐 이항분포가 되겠죠. 뭐 1000개의 세트 처리가 좀 되겠고 그 중에 이제 합격할 확률이 0.98 이렇게 처리되면 100분의 98 좀 처리해도 좀 되겠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80개 이렇게 해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기대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expectation x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둘을 좀 곱하기해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뭐 실전 문제 형태처럼 제가 살짝 응용을 해서 냈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4개를 하나 묶어서 세트로 판매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n이 4인 표본이다 라는 얘기 되겠죠. n이 4인 표본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76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표본 평균 이렇게 형태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짜리 무게니까요. 뭐 190으로 이렇게 좀 처리해서 바꿔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좀 풀이를 좀 잘 하게 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단답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XY는 평균이 좀 똑같은 거죠. 평균 표준 편차가 좀 다른 그런 형태네요. 근데 평균 안 가르치는 거죠. 확률별도 함수 fx, 확률별도 함수 gx에 대한 다음 조건은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f에 대한 정보니까 fx 열심히 좀 해주겠고요. 평균이 쭉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12일 때 12가 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좀 작은 숫자인 것 같고 20이 좀 큰 숫자 이렇게 되는데 뭐 똑같은 부분들인데 함수값이 12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는 20이 좀 더 이렇게 모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둘의 절반 평균 형태면 이쯤은 어디가 되겠죠? 이쯤?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32에 16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무지가 뭘 느끼게 되냐면요 m이라는 것은 16보다 작다 이런 뜻이 좀 담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장을 좀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m이 자연수다라고 되는데 16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데 찾아야 되겠고요. 나 조건에서 좀 뭔가 좀 있습니다. 그럼 나 조건 이렇게 처리되면 또 평균 모르는데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가 있고요. 근데 24 값이 좀 더 커야 되죠. 24가 좀 이렇게 큰 이런 형태. 그렇게 되면 28에 14가 되는데, 그럼 m이 또 14보다 커야 되잖아요. m이 14보다, 여기다 14로 써야지.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m이 14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m 값은 15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나중에 m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m 값을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24일 때 함수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24라는 것은 15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2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뭐 평균이 같은 거라서 15를 좀 이렇게 하나를 그렸고요. 정규분포 모양에서 평균이 같았을 때 좀 이렇게 달리 좀 여러 모양들 이렇게 좀 그려갈 수가 있는 건데 자 24일 때 함수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24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게 잘 모르는 그런 모양인데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평균 15에서 표준 편차가 2밖에 안 되는데
24라는 것은 9만큼이니까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24라는 부분들은 이게 좀 이거 좀 그렇다고 그래프가 아래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좀 설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이렇게 24 이렇게 처리됐을 때 크다는 이야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느 것이 이게 좀 G 그래프인지 F 그래프인지를 좀 판단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4 부분들이 뭐 안쪽에 있다. 이게 지금 이게 24가 이제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크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좀 뒤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상해 가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른쪽에 된다는 얘기는 이 안쪽에 있는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2였으니까요. 자료가 평균점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시그마 값이 2보다 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로 일단은 1차로 해석하고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y라는 변수 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네요. 평균은 15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y라는 변수 12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21까지요? 와, 그럼 여기는 3에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데 21까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모양 좀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x라는 변수 이렇게 처리되는데 x라는 변수는 이제 똑같이 15에서 이제 12부터 출발해가는 똑같은데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와우 이 부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로 써 있습니까? 12 플러스 시그마 분의 18 이렇게 좀 문자로 써 있는가요? 와우 이렇게 돼서 확률들은 이렇게 구해가는데 이 확률이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요 좌측에 있는 이 확률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은 숫자 12가 좀 써져 있는 거지만 확률이 좀 같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쪽 부분들이 x라는 변수에서 이제 좀 이 평균점이 높다면 이쪽 확률이 좀 더 크거든요. 좌측만 살펴보게 되면 근데 뭐 전체 확률 부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되라 같아져라 이런 얘기가 돼 있다면 표준화 시켰을 때 결과들을 좀 살펴봐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이제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표준화 과정에서 봤을 때 z값으로 살펴보게 되면 2분의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와우 15에서 빼니까 시그마 분의 18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곳에서 15를 빼니까 3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표준 편차 자체가 2보다 큰 건데 그걸 또 참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z값을 보게 되면 시그마 분의 여기 또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근데 이 부분들은 21이니까 시그마 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결과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뭐 서로 뭐 대칭 구조라고 보아가는 것이 뭐 가장 무난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신 이제 부가 좀 반대니까요. 시그마 분의 6 이런 부분들은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 가면 자 이렇게 처리되면 시그마 값이 4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시그마 값이 지금 2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분하고 매치업이 돼가는 거니까 풀이가 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평균 m 부분에서 m15 처리하는 부분들 됐는데 자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가 좀 완벽치 않은 그런 모양이라서 대신 좀 우리가 이제 24라는 부분들이 평균에서부터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정상적인 뭐 그래프 하나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2인 부분에서 23은 이게 9니까 4.5 거의 뭐 끝자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이쪽에 그려진 이 그래프 모양이 좀 맞게 해석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좀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제 크로스 형태로 보면 이 좀 이게 대칭 구조 형태로 좀 같아지는 그런 모양을 좀 상상해서 풀이를 좀 이렇게 딱 진행해가면 맞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검산을 좀 해보면 되겠죠. 사업을 이렇게 좀 대입해서 해주면 4분의 3 이런 형태니까 이 부분들이 4에 2분의 9, 2분의 3, 4분의 3 검사하니까 맞네요. 그죠?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균도 구했고 표준편차도 구했으니까 이 부분들 더하기 하라 이렇게 쳐야 되니까 뭐 15에 4를 더하기해서 19를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3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와 정규분포에 대한 해석까지 포함돼서 뭐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야. 상당히 좀 복잡한 게 좀 나왔는데 설명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해도 앞에 부분에서부터 조금 이제 좋은 문제 형태들이 군데군데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함께 공부한
가면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익혀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 요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